안녕하세요. 동행TV입니다. 오늘은 동물 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동물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동물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떤 분들이 여쭤보세요. 동물원을 반대하느냐 혹은 인정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그런데 동물원을 인정하든 안 하든 현재 전 세계에 동물원들이 있고 그 동물들을 돌려보낼 자연이 없다는 냉혹한 현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해야 될 일은 동물원의 나쁜 요소와 좋은 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보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동물원에 가도 나쁜 요소들은 있어요. 자, 우선 동물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고 싶거든요. 동물을 어떻게 체험하는 건가요? 우리는 동물을 어떻게 느낄 수 있죠? 직접 보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큐를 보나요? 아니면 만지나요? 키우나요? 결국 체험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준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 동물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 동물원에서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위주의 활동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전국의 동물원을 돌면서 체험이 많아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이거는 사람들이 적은 돈을 내고 많은 동물을 보고 만지고 먹이 주는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고 동물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동물 체험은 현재도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2014년 한 동물원에서 발견한 건데요. 전시관 앞에 유리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먹이를 주고 있는데 이 먹이는 입구에서 관람객들이 사는 것들입니다. 제가 뭘 주는지를 봤는데 사람들이 먹는 과자를 주고 있더라고요. 구멍에 먹이를 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니까 어른 손가락도 쑥 집어넣을 정도더라고요. 아이는 여기에다가 넣으면 손을 다칠 수 있겠죠. 게다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다 보면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고요. 과자를 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동물원 측에서는 이제 야채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당근이나 사과 등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당근이나 사과만 먹으면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장기간 이것만 먹다 보면 설사를 하거나 구토를 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부분 동물원들이 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잠시 뒷방에 가게 되죠. 이 뒷방이라는 거는 이제 아픈 동물들이 이제 있는 곳인데요. 이런 동물원들에서 직원들은 항상 매일 바쁘기 때문에 바로 동물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고 이 뒷방에 있다가 퇴근 후에 가거나 또 시간이 지나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보면 가서 죽어 있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어떤 동물원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서 동물이 죽었으니 어떡해요. 이거 동물이 많이 아픈 것 같은데요. 이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 괜찮아요. 새끼 많이 나니까. 사실 이제 많은 동물원들이 이런 사과나 당근 같은 것만 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는 동물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동물원에서는 다양한 먹이를 주죠. 제가 여기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원숭이는 당근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동물원에서는 당근, 사과, 미럼을 팔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세 개의 먹이를 들고 다니게 되죠. 그런데 헷갈려요. 당근과 사과만 줘야 되는데 미럼을 준다거나 미럼만 줘야 되는데 당근, 사과를 준다거나 사람들은 동물원에 공부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놀러 오기 때문에
머리 써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먹이를 관람객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집에서 들고 온 채소죠. 사람들은 동물들에게 먹이를 줘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에서 이런 음식을 가지고 와서 주기도 합니다. 사실 좋은 마음인데 결국에는 각 종별로 먹어야 하는 음식과 영양소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국에는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죠. 이거 바로 여러분의 선의가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세요. 이 구멍은 뭘까요? 사자에게 먹이를 주는 곳입니다. 여러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해요. 자, 동물들에게 하도 물리니까 던져주라고 하는 안내문이 생겼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주는 곳도 봤어요. 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러는 거는 왜 붙여놓냐 하면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안내문을 넣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물 체험에 대해서는 앞으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리즈로 나갑니다. 자, 우리는 동물 체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뱀을 체험하면 뱀을 사랑하게 될까요? 뱀을 사랑하는 방법과 강아지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니죠. 종별로 사랑하는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뱀 같은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 그 동물을 존중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 거죠. 체험동물원 측에서는 제가 거기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고 주장을 펴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그분들도 돈을 벌어서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는 생활인이기 때문에 제가 설마 그렇겠습니까? 체험시키지 말고 좋은 동물원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좋은 동물원이 무엇인지 기준을 모른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실력이면 그런 동물원은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체험동물원에서 연간 몇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나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수의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아프기 전에 제때 데리고 와서 건강검진을 해라. 나는 수의사지 장의사가 아니다. 자, 동물 체험전은 가시면 안 되고요. 체험하는 동물원이 있다면 항의해 주세요. 체험동물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도 이런 체험이 아닌 좋은 동물원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